이제 배드민턴 수업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교 개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뭐 또 이태원 클럽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개학할 거라는 희망을 선생님이 가지고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배드민턴의 특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배드민턴의 이제 여러 장비와 이제 코트를 이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배드민턴의 기술, 다섯 번째는 활동 과제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정의를 한번 말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배드민턴의 정의는 깃털이 달린 공, 즉 이걸 셔틀콕이라고 하거든요. 네트 양편에서 라켓으로 쳐가며 득점을 겨루는 이제 스포츠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신체가 접촉되지 않은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트를 이제 쳐 있고 서로 간에 실제로 농구나 축구 같이 신체를 뭐 밀거나 접촉하고 뭐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네트 이제 바깥에서 서로 이제 경기를 하는 특히 라켓으로 이용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배드민턴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이제 건강 및 정신적 이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운동을 하면 신체적하고 정신적 건강 유지에 이제 도움이 이제 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첫 번째 이제 배드민턴 특성에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현대인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사실 많습니다. 뭐 우울증도 있고 아니면 뭐 되게 이제 컴퓨터에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또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접근성이 쉬워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접근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남녀노소나 모두가 이제 장벽이 딱 배드민턴을 하겠다는 장벽이 이제 낮으니까 배드민턴을 통해서 또 그런 스트레스를 쉽게 이제 날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실력이 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차근차근 기초를 이제 닦아놓지 않으면 힘든데, 배드민턴은 조금 사실 늦게 배워도 실력이 또한 급상승하는 이제 종목이기도 해서 나의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그런 부분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진 이제 특성에 두 번째 특성에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과 같이 계절 및 남녀노소 기구에 이제 구애가 없으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쉽다는 거죠. 내가 배드민턴을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쉽게 생긴다라는 느낌? 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다 보면 배드민턴을 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농구나 축구보다 더. 왜냐하면 접근하기가 더 쉬우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훌륭한 인간관계 형성 및 이제 민주시민 자질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어려운 말 말고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배드민턴은 굉장히 이제 예의 범절을 좀 중요시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드민턴에 이제 에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시합을 하기 전에 서로 상호간에 인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도 상호간에 인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내가 예를 들어 공을 쳤는데 그게 상대방의 이제 몸에 맞거나 그러면 반드시 손을 들어서 이제 사과를 해야 되고요. 이제 또는 이제 예를 들어 판정에서 심판이 없이 이제 시합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상대방의 이제 코트에 공을 넘겼는데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득점인데, 또한 상대방이 이제 보기에는 이제 아웃 같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대방의 판정을 존중해 주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고 이제 우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경기가 이제 내가 득점을 이제 먹혔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이제 공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막 밑으로 해서 네트 밑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네트 위로 이제 넘겨주는 게 그게 또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배드민턴은 굉장히 예의 범절을 또한 강조하는 이제 스포츠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가기 위한 사회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배드민턴 역사를 보겠습니다. 과연 배드민턴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이 선수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 선수일까요? 답은 이제 둘 다 아니죠. 아니고 첫 번째 이제 왼쪽 사진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용대라는 선수인데요. 2008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혼합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딴 선수고, 이 선수가 왜 마지막에 유명했냐면, 물론 금메달을 따서 유명해진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경기가 끝나고 카메라에 대고 이런 윙크 세레모니를 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카물조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제 선수인데, 이 선수들은 지금 현재 남자 복식,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하는 걸 이제 복식이라고 하거든요. 복식 세계 랭킹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두 명이서 하는 팀들 중에 가장 이 선수들이 가장 이제 잘한다는 얘기죠. 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은 이러한 인도네시아나 또는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그 동남아시아 나라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굉장히 잘하는 종목이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번에 핸드볼 수업 때는 신체 조건이 이제 좋아서 독일이나 이제 북유럽 여러 나라들 핸드볼을 이제 잘한다고 했는데, 배드민턴은 확실히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을 이제 어디 날아오는 공을 빨리 칠 수 있고, 또한 그거를 이제 받아내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종목인데, 사실 동남아시아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작고 좀 왜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고 왜소하니까 더욱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신체 조건이 좀 거부하고 그래서 좀 배드민턴에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고, 확실히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바로 배드민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면 첫 번째는 1820년경 인도의 봄베이 인구의 푸나에서 행해지던 놀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는 새의 깃털을 이제 손바닥이나 빨래방망이로 쳐서 서로 주고받는 이제 그런 게임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 이제 인도의 주둔한 영국군 장교가 영국으로 이제 이러한 놀이를 이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영국의 이제 규포트 이제 공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택인 이제 배드민턴 하우스에서 이제 푸나 게임을 제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저택에서 이제 배드민턴 하우스에서 이러한 게임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 이후부터 이 종목의 이름은 배드민턴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94년에 잉글랜드 배드민턴 협회가 이제 최초의 이제 배드민턴의 규칙을 담긴 규정집을 이제 창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1899년 세계 최초 배드민턴 대회인 전 영국 오픈 배드민턴 챔피언십을 이제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이제 최초의 배드민턴 대회인데, 1899년이면 지금까지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회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34년에 국제 배드민턴 연맹, 현 이제 배드민턴 세계 연맹이 창립이 됐고, 그다음에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제25회 올림픽에서 종목으로 최초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1945년 해방 후에 이제 놀이 성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됐고요. 두 번째는 1957년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조직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1981년 아까 선생님이 말한 제일 오래된 대회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전 영국 오픈 배드민턴 챔피언십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황선혜라는 선수가 여자 개인 단식에서 단식은 이제 혼자 한 겁니다. 여자 개인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한국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2년에는 남자 복식, 여자 복식 금메달, 1996년 애틀란타 제26회 올림픽에서는 혼합 복식, 여자 단식 금메달. 그 다음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남자 복식 금메달.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혼합 복식 이제 금메달을 땀으로써 우리나라가 확실히 배드민턴의 이제 강국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있는데요. 확실히 요즘에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워낙 이제 강세여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밀리는 좀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올림픽 역사를 보다시피 또 이제 올림픽에 굉장한 배드민턴에 또 잘하는 선수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이제 박주봉하고 김문수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사진이고요. 옆에는 여자 복식 황혜영하고 정수영 선수가 시상대에 서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해주고 싶은 인물은 바로 이제 박주봉이라는 이제 선수인데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배드민턴 선수 중에 가장 배드민턴을 잘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이제 뛰어난 선수였고요. 현재는 이제 일본의 이제 대표팀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배드민턴을 이전까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약국이었거든요. 배드민턴을 잘하지 못하는데 이제 박주봉 선수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 선생님이 아까 말한 전영국 오픈 배드민턴 챔피언십에도 우승을 차지하고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가 일본 선수입니다. 모모타 겐토라는 남자 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위는 이제 일본 선수인데 그 정도로 지금 박주봉 이제 감독의 지도 아래 일본이 지금 배드민턴 세계 최강을 넘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의 이제 장비와 이제 코트에 대해서 이제 알았거든요. 이게 배드민턴 코트입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코트인데,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계속 단식하고 이제 복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단식은 혼자서 하는 거고 복식은 이제 두 명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남자 단식, 남자 복식은 남자들끼리만 하는 거고 여자 단식, 여자 복식은 여자들끼리만 하는 거고 그리고 혼합 복식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경기입니다. 근데 여기 코트를 보면은 단식과 복식의 좀 코트는 이제 다릅니다. 여기를 이제 보면 이쪽 이 라인을 이쪽 바깥쪽의 이 라인을 바로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바로 백 바운더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식과 복식의 라인은 어느 차이 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복식은 사이드 라인이 길고 백 바운더리 라인이 길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쉽습니다. 그러면 단식은 백 바운더 라인은 길고 백 바운더 라인은 길고 사이드 라인은 짧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 여기 이게 두 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라인은 여기 짧다고 보면 이렇게 단식은 이렇게 사이드 라인이 짧다. 하지만 복식은 넓다.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서비스를 할 때, 그러니까 서비스는 이제 처음에 경기를 시작할 때 공을 넘기는 걸 이제 바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단식하고 복식의 코트가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선생님이 이쪽 검은색에 있는 코트로 서비스를 넘긴다고 칩시다. 배드민턴의 서비스는 대각선으로 넘기는 겁니다. 대각선. 그래서 이쪽에 서비스를 넣는데 단식 서비스 코트는 보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이 검은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백 바운더리는 길고 사이드 라인이 짧다. 즉 여기 안에 들어가야 이제 득점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들어가면 다 아웃이어서 이제 상대방 득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복식은 만약에 여기서 일로 넘기는데 복식 라인이 어디냐? 그때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백 바운드 라인이 짧고 사이드 라인이 깁니다. 서비스를 할 때만. 아까 선생님이 복식 경기할 때 코트를 어디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백바운드 라인이 길다고 했잖아요. 사이드 라인이 길고. 근데 서비스를 할 때만큼은 복식에서는 백바운드 라인이 짧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쨌든 이 쇼트 서비스 라인을 넘겨야 되고 이 단식 복식은 이 백바운더리 라인하고 사이드 라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공을 잘 넘겼는데 공이 이 라인에 걸쳤어요. 조금 라인에. 그러니까 라인이 여기 있는데 라인이 조금 셔틀을 걸쳤어. 그러면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라인에 1mm만큼 조금이라도 걸쳐도 그거는 바로 인이라고 칩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배드민턴 라켓과 이제 셔틀콕이라는 걸 이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주면, 라켓은 보통 이제 초보자용하고 막 고급자용이라고 막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보자일수록 좀 배드민턴을 라켓을 좀 가벼운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라켓이 가벼우면 우리가 또 수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초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공격보다는 수비가 좀 돼야 좀 경기가 되기 때문에 좀 라켓을 이제 가벼운 걸 쓰고요. 근데 이 고급자가 좀 되면 될수록 라켓을 좀 무거운 걸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공격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라켓이 좀 무거워야 내 공을 더 세게 때릴 수 있잖아요. 수비는 또 그만큼 숙달이 돼서 그 무거운 라켓을 가지고도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보편적으로 좀 이제 고급자가 되면은 좀 이제 라켓을 무거운 걸 써서 좀 공격형 라켓을 쓰고,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좀 무게를 낮춰서 수비형 라켓을 쓰기도 합니다. 셔틀콕인데 확실히 일반 공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셔틀콕의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해주면,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공을 세게 차면 여러분들이 몇 킬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프로 선수가 차도 세게 차면 150? 이거의 이제 최고 속도는 408km. 그러니까 축구공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제 리총웨이라는 이제 선수의 이제 그 스매시 기록을 한번 재본 거. 정말 거의 정통으로 맞으면 진짜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스매시를 할 수 있는 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제 몸을 일부러 맞추거나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드민턴 이제 기술에 대해 좀 이제 알아볼 건데요. 배드민턴에 이제 여러 기술이 있지만 이제 안에 보면 여러 기술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맨 처음 배워야 될 기술은 사실 여기 보이는 이제 하이클리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클리어 기술은 내가 이제 공을 좀 멀리 보내기 위한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사람은 하이클리어는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격을 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고 내가 이제 좀 멀리 보냄으로써 좀 시간을 벌고, 또한 이제 하이클리어에서 상대방이 실수한 걸 내가 놓치지 않고 또한 공격하기 위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클리어를 잘하면 여기 보면 이제 드롭과 스매시를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클리어를 안 배우고 드롭과 스매시를 먼저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클리어 기술이 가장 이제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이클리어 동작을 이제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점이나 여러 가지 손목이나 그거를 좀 조절만 이제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하이클리어의 이제 타점이 굉장히 뭐 처음에는 공이 이제 여기서 맞았다면, 여기서 이제 공을 맞고 넘어간다면, 이제 스매시나 드롭 같은 경우에는 좀 타점이 앞에서 맞아야 되겠죠. 타점이 그래야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왜냐면 하이클리어는 이제 멀리 날아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매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기술이니까 이제 내려 꽂혀야 되거든요. 그때는 또 손목을 좀 꺾어주면서 앞으로 이제 밑으로 꽂혀야 되는 거죠. 이제 드롭 같은 기술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이클리어나 스매시를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그럼 상대방이 긴장을 하겠죠. 왜냐면 멀리 날아가거나 아니면 내려오는 공을 스매시 오는 걸 내가 쳐야 되니까, 그때 살짝 손목을 꺾어서 앞으로 공을 보내는 게 바로 이제 드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자꾸 손목 하는데, 사실 배드민턴은 굉장히 손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손목.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선수들은 이런 아령이나 이런 걸 손목 강화 훈련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 힘이 좋아야 내가 자유자재로 기술을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내 하체나 뭐 여러 가지 팔이나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가장 이제 기술을 결정짓는 요소가 또 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트가 있으면 이걸 약간 평행하게 좀 날아가게 하는 기술인데, 사실 드라이브 기술이 이제 제대로 먹히면 상대방은 드라이브로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좀 이것도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푸시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제 네트로 올라오면 그걸 내가 이제 찍어서 이제 내려 꽂는 기술인데,
이게 말로는 내려 꽂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굉장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공이 너무 내가 빨리 치면은 공이 내려 꽂히지 않고 멀리 날아갈 것이고, 그리고 공을 내가 너무 늦게 치면은 네트에 이제 꽂혀버릴 것이고, 굉장히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공을 내가 네트로 살짝 넘기는 기술인데, 이것도 굉장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손과 이제 라켓에 좀 한 몸이 돼서 그런 민감도, 어떤 그런 이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각은 또한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배드민턴은 또 이러한 다양한 기술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활동 과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 과제를 볼까요? 집에서 어떻게 또한 배드민턴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이클리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초기술이 이제 하이클리어 동작인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의 배드민턴 활동 과제는 바로 하이클리어입니다. 자, 하이클리어는 선생님이 이론 수업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기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이클리어를 잘해야 또 스매시나 드롭 같은 걸 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구분 동작을 이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이제 시범을 보여주기 옆으로 한번 서볼게요. 자, 여기 서는데 하나 동작은 바로 이 두 발을 어깨 넓이를 벌리고 양손을 올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배드민턴에서는 이게 한 손을 내리는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두 손을 내리고 시작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바로 이제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손을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살짝 이제 구부려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동작을 하면, 자, 내가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자, 오른발을 뒤로 갑니다. 오른발을 뒤로 간 상태에서 내 양손 있죠? 양손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라켓을 위로 해서 이 상태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 동작은 내가 지금 라켓을 가지고 있는 이 반대손 있죠? 이 손을 내가 목표물을 향해 이제 가리켜 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왼발을 들어줍니다. 왼발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회전하는 동작까지가 바로 셋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둘 동작에서 내가 왼발 들고 회전까지. 셋.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팔꿈치를 굽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속도에는 직선으로 가는 속도가 있고, 이제 굽어서 가는 이제 각속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회전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팔꿈치를 굽혀서 돌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펴서 돌리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굽혀서 돌리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제 각속도를, 회전 속도를 가장 굽혀서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 동작은 내가 이제 여기서 셋 동작에서 회전하는 동작에서 왼팔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팔꿈치를 피면서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핸드볼 수업할 때 팔로스로 얘기했죠. 내가 이 왼쪽 발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줘야 이제 부상을 더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힘을, 충격을 더 줘서 공이 이제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면, 우리 하이클리어는 공이 이제 셔틀콕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맞아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쪽 우리가 가운데서 이 공이 맞아야 공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멀리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매시하고 드롭을 할 때는 점점 앞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스매시가 가장 밑에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드롭이긴 한데, 이제 하이클리어 타점은 여기 위라고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 동작을 이어서 보여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여러분들 집에는 아쉽게도 배드민턴 라켓이 없는 학생들도 많고, 혹시나 이제 배드민턴 라켓을 하다가 저 위에 천장까지 칠 수가 있으니,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수건을 좀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타점은 그렇죠. 여기 내가 위에 이 부분에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아니고 수건을 내가 할 때 이제 하이클을 할 때도 이쪽 부분에서 만든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배드민턴 수건을 가진 이제 하이클의 동작을 총 30번씩 수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활동 과제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영상 잘 봤나요? 사실 선생님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선생님이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술도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과 재밌게 시합도 했을 건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촬영만 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가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또한 그렇게 재밌게 운동을 선생님이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